미국과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사실상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요소수 대란의 불법 개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예고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 상승률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공급난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까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 쇼크에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이 31년 만에 6.2%, 중국이 1.5% 상승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일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에서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8.4% 상승하는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는 정치적인 이슈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연말 소비는 견고한 양상을 띌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0.02% 하락한 2,968.80포인트, 코스닥은 0.77% 상승한 1,009.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으며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게임즈 등이 신규 편입됐다는 소식에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선 어제 신작 리니지 W의 흥행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 소식으로 상한가를 달성한 NC소프트가 부진한 3분기 실적,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 전일 대비 9.03% 하락한 71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주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는 대거 실물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은 경기 호전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130.43포인트로 전달보다 5% 가까이 올라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9월 대비 광산품이 11.1%, 석탄, 석유 제품이 10.8%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1.6% 높은 116.18포인트로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류세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이, 경유는 116원, 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각각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기름값이 반드시 내리는 건 아닙니다. 주유소별 가격 정보와 인근에 있는 알뜰 주유소 정보는 오피넷 웹사이트, 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승인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매 허가가 나오면 유럽에서 승인받은 첫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간 11일 한국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와 미국 리제네론의 로나프레베 등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2종의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레키로나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유의하게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레키로나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정맥주사제 형태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큰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3개국에서 진행된 1,315명 대상 3상 결과 레키로나를 투여한 고위험군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72%,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는 70%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개월 내 판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미국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한 상황. 최종 허가 시 레키로나는 유럽에서 승인받은 첫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됩니다. 특히 유럽 약 30개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셀트리온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을 받았고 미국 식품의약국과도 품목 허가 전 미팅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유럽 승인 권고 소식에 셀트리온은 개장 직후 9% 급등하는 등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는 종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요소수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일부 차주들이 불법 개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SCR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력화해 요소수가 없어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 오염은 불보듯 뻔하겠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작 차량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가 걸린 화물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SCR을 무력화하는 불법 개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눈으로 단속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 눈으로 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불법 장치라는 것 자체는 SCR이 동작이 엔진이라든지 각종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불법에 대한 것들은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이 자정 기능을 통해서 하지 않게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도 그런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요소수 매점 짝퉁 제품 단속에 나서겠다고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개조차 단속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불법 개조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 비꼬기도 하고 있습니다. SCR을 무력화한 차들을 골라내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의 단속을 해야 합니까? 우선적으로 SCR 무력화 장치를 한 이런 차종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 있게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소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분 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단속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단속을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해도 돼라는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민간에 준다는 것은 정부가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SCR 무력화 장치를 했을 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뭐 화물차를 세워서 확인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가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배출가스 장치를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요소수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특히 이제 이 무력화 장치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SCR 장치를 이 동작하지 않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장치를 끼워서 소프트웨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부분들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SCR이 동작이 안 되는 것을 쫓아가는 추정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만큼 이 SCR 무력화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범법 행위라고 보고 있고 처벌 조항도 그래서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 오염원의 주범이 된다는 측면, 특히 우리나라가 이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방향을 크게 잡고 있지만은 차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특히 디젤 차에 대한 것들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 개조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개조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차가 멈추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길게 보면 차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 환경부에서 발표했지만은 최후의 순간에 만약에 안 되면은 전국에 SCR이 장착된 400만 대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무력화, SCR 무력화에 대한 것들은 아직 생각하지도 않는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차 각종 시스템에 맞춰서 맞춤 전문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당장은 SCR이 동작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이 되지만은 계속 운행을 하면서 뭐 대기 환경 오염원의 주범은 물론이고 또 차량의 각종 시스템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소수 문제가 생기게 된 책임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통감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SCR 무력화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자정 기능이 발휘되게끔, 그래서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빨리 공급되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선제적인 조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들이 나올 텐데 뭐 적발을 하게 된다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 복구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원상 복귀에 대한 것들이 예. 차주가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복귀는 뭐 하기는 할 겁니다. 왜 완벽치는 못할지는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원상 조치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차주가 일단은 그 부분들은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맞춰서 처벌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SCR 무력화 장치가 많이 들어간 차일수록 더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누적되면 될수록 환경 오염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측면에서 정부도 고민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비용이 몇 배 들어가고요. 이 처벌까지도 받게 되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소수가 없으면은 아예 트럭 운행이 안 되는 생계형 부분들은 이 트럭 한 대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 요소수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내 자식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성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요소수의 공급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정부에서 보급을 안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이 누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 분양 시장에 80만 명이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자 실수요자들의 눈길이 경기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피해 실수요자들의 눈이 경기도에 몰렸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기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 청약 경쟁률이 26.24대 1을 기록하며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는 4만 2천여 가구 모집에 22만 7천여 명이 몰리며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12대 1, 2019년 9대 1, 작년 20대 1을 기록한 청약 경쟁률은 올해 3만 가구 모집에 80만 3,800여 명이 몰리며 5년 만에 청약 경쟁률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방침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공급은 줄면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와 고속도로 신설 등 교통 호재로 경기와 서울과의 거리가 더욱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분양 수요가 경기 지역에 몰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화성시로 31만 3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 5만 5,400여 명, 오산시 5만 4,800여 명, 과천시 3만 7,300여 명 등 순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운영하는 재건축도 재개발 조합의 부실 운영 실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수색 6구역, 잠실, 진주, 청담, 삼익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돼 세 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3개 조합 모두 수사를 의뢰할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가 오는 2025년도까지 국내 전기차 10종을 수입해 들여오고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오늘 인천 부평구 GM 디자인센터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한국GM의 사업 현황과 미래 성장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티브 키퍼 GM 수석 부사장 겸 GMI 사장, 또 하어카잼 한국 GM 사장 등 최고위 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키퍼 부사장은 GM은 2025년도까지 한국 시장에 새로운 전기차 10종을 출시할 것이라며 보급형 모델부터 고성능 차량, 트럭, SUV, 크로스오버, 럭셔리 모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제공하는 것이 전략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개 신규 전기차종은 전량 수입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출시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신사들은 글로벌 콘텐츠 공룡의 출범을 계기로 활발한 고객 유치전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오늘 0시부터 디즈니 플러스 가입 및 구독이 가능하고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마블, 스타워즈, 픽사 등 디즈니 산하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독료는 월 9,900원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OTT 서비스 기본형 이용료 중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한 개 아이디로 최대 7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4개 기기에서 동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간 이용 가능한 연간 멤버십을 이용할 경우 월간 멤버십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6%가량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의 독점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될 만큼 유독 팬층이 두꺼운 디즈니 콘텐츠들을 품고 있습니다. 통신사들도 이와 같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자사의 인터넷 TV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를 독점 제공합니다. 세계 1위 OTT인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까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유료 방송 시장의 입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근본 디즈니 플러스 출시를 통해 다양해진 고객의 니즈와 변화하는 미디어 이용 행태에 발맞추어 이플러스 TV는 좀 더 풍성한 볼거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KT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에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까지 포함한 디즈니 플러스 초이스 요금제를 출시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불리는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는 전 연령대에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전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서울경제TV는 올해 광복 76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획 특집 프로그램 광복 76주년 골목의 역사를 만나다를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흔적을 되짚어봄으로써 선조들의 의지와 극복 과정을 알아보고 미래 세대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임진왜란과 구한말 혼란기, 일제치하를 거치며 우리의 아픈 흔적을 따라가 보는 다큐멘터리로 10분씩 총 5편으로 제작됐습니다.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마을인 리눔은 매년 남쪽으로 이동하는 두루미 등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철새들이 이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미들은 보통 3월과 5월 사이에 리눔에 도착해 8월에 떠나야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 마을에 머무르는 새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조류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새들이 한 번에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경우 전체 개체군이 멸종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기온이 일부 지역의 토양을 건조시키고 있어 다른 종들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경매에 나와 9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746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96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팔찌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에 오른 지 2년 후인 1776년 주문에 구매한 것으로 팔찌 하나당 1에서 4캐럿의 다이아몬드 56개가 엮여 있습니다. 한 쌍의 팔찌에 쓰인 다이아몬드를 모두 합하면 112개에 달합니다. 다이아몬드 112개의 총 무게는 140에서 150캐럿으로 추정됩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는 미국 스타트업 리비안이 뉴욕 증시 대비 첫날 30% 가까이 폭등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리비안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전거래일 대비 22.1% 폭등하며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데뷔 후 이틀간 50% 이상 폭등한 셈입니다. 이로써 시총은 1218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리비안의 시총은 전통의 완성차 업체인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마저 넘어선 겁니다. 리비안은 올 6월까지 약 20억 달러 영업 손실을 냈지만 지난 9월 전기차 픽업 트럭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다음 달 SUV 차량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회계연도 상반기 실적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버리는 올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6개월 동안 12억 1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매출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도 1년 전에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의 판매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에서 약 80%, 중국에서 40%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 다른 지역들은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매출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